네, 자유의 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생활 속에서 QR코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가, 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유의 창에서 뭐 이런 건 왜 해요? 뭐 그러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이유가 있죠. 네, QR코드의 비밀을 풀자라는 게 우리 자유의 창의 또 하나의 주제죠. 네. 바로 저는 뭐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 자,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생활 속에서 여러 곳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보게 되면요. QR코드 투표용지 QR코드의 비밀이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번 또 생활 속 QR코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따릉이라고요. 그 서울시에서 자전거 대여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인데 한번 보시죠. 장 아래 부착된 QR형 단말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열리고 다시 잠금 레버를 아래로 당기면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락 방식이야. 너무 간편하지? 자, 이런 거고요. 간단하죠? 그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또. 네, 이번에는 자전거 어플에서 말고. 이 QR코드를 스캔하는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앞에 킥보드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휴대폰을 딱 대면 바로 빌려줘. 핵심기. 자, 발로 땅을 3번 차고 가속 레버를 누르면 출발한다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킥고잉이라는 게 그 전동 킥보드라는 거 있습니다. 그 서울 시내 곳곳에 이제 도로변으로 보게 되면 네, 그 인도에 곳곳에 놓여져 있는 자전거하고 또 이 킥보드가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대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QR코드가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QR코드, 그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에 붙어 있는 QR코드만 읽으면 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QR코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례를 또 보게 되면요, 제로페이라는 게 있고 전자출입명부가 있고 그리고 사전투표용지 QR코드가 있고, 그래서 QR코드가 아마 이제 전 국민이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전 국민이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서는 이미 어쩌면 QR코드를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해서 국민들이 QR코드의 문제점을 인식할 때쯤 돼서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QR코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기본 구조를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구조가 이제 따릉이 대여할 때 내지는 전동 킥보드 대여할 때 보시면,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자가 스마트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습니다. 네. 붉은색 글씨, 붉은색 판이죠. 요거 스마트폰에다가 사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거예요. 또 제로페이, 제로페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스마트폰에 각각 다운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운을 받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하는 것은 일종의 고객 명부가 작성되는 거예요. 어디에 작성될까요? 네, 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컴퓨터 서버죠. 운영자의 컴퓨터 서버에 고객 명부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가동을 시켜서 거기에 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 네, 이름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일종의 은행 계좌번호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입력을 해놓게 되면 이제 고객의 명부, 그리고 고객의 개인 정보,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이 그 애플리케이션 운영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용자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대여하고 싶은 자전거,
대여하고 싶은 전동 킥보드의 QR코드를 읽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읽어드리게 되면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 이용자가 어떤 제품에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컴퓨터가 인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읽어드리는 순간 모든 과정, 그 제품 인식, 그 이용자가 누구, 그리고 그 제품을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뜻을 뭐 확인이라는 어떤 터치 한 번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이용 승낙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기본 일처리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냐? QR코드 인식, 제품에 대한 QR코드 인식, 그리고 이용자 정보, 금융결제 정보, 이게 한꺼번에 이제 컴퓨터에서 한꺼번에 처리되는 거죠. 자, 아주 쉬운 그런 접근 방식과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미리 이용자의 정보를 받아두고, 그래서 고객 명부가 작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계좌번호가 입력되어 있고, 또 사용하고 싶은, 대여하고 싶은 제품의 QR코드 고유번호만 입력이 되면 간단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따릉이,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뭐 이건 다 똑같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풀어드려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그 자전거 대여 따릉이, 요거 같은 경우 자전거 뒷바퀴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해 놨답니다. 그 단말기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R코드가 부착되어 있고, 그래서 이용자가 스마트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애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다운받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뭐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제 각 스마트폰, 이제 제조업자들이 이미 그 스마트폰 기본 프로그램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다가 이제 각 이 사업자들은 애플리케이션만 올려놓게 되면 그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 찾아 들어가서 이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을 찾으면 따릉이라고 아마도 이제 입력을 하게 돼 검색을 하면 확인이 될 거예요. 그것을 다운받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신청이 되는 거죠. 그 애플리케이션을 내 스마트폰에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 따릉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애플리케이션은 뭐가 있다? 따릉이에 붙어있는 QR코드를 따릉이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스캔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러면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의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사업자의 서버에 이 QR코드가 전달이 되고, 이 이용자의 또 정보가 이미 그 서버에 있기 때문에 그 두 정보만 매칭 시켜주면 그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이 제품 자전거의 QR코드의 정보만 매칭 시켜주면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QR코드를 읽는 순간 잔금이 해제됐다 하면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냥 QR코드만 읽는 순간 이미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정보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이용자의 정보가 이미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QR코드만 읽게 되면 내가 이 자전거를 사용하겠다는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전자출입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이것도 QR코드죠. 이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통해서, 이거는 QR코드를 어디다 다운받냐?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자기 스마트폰에 QR코드를 받아요. 그러면 이 국민이 스마트폰에 받은 QR코드는 이제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에서 그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에 붙어 있던 QR코드를 일반 국민들이 자기 스마트폰에 받아서 그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QR코드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각 국민이 이제 자전거처럼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이 어디를 갔느냐, 네, 하는 것을 그 각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 A라는 국민이 우리 시설에 왔다라고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죠. 네, B라는 국민이 도서관에 왔다라는 것을 인식해드리고, C라는 국민이 노래방을 갔다. 그럼 그 노래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C라는 국민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시설에 왔다 갔다. 이용을 얼마나 했다. 이용 시간은 얼마였다. 라는 것을 자료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전자출입 명부죠. 전자출입 명부. 그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그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해서 방문 기록을 만드는 방식이다. 네, 방문 기록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일회용 QR코드인데 어쨌든 기록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뭐 QR코드가 일회용이라 해서 그 기록이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문했던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QR코드가 일회용이든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의 QR코드를 이용해서 시설을 들락날락하게 되면 이제 좀 엉뚱한 사람이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아마도 그래서 일회용 QR코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내 스마트폰에 발급받아서 보여주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이제 이용할 수 없게끔 한다는 거죠. QR코드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전자출입 명부.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게 되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네, 이용자는 개인별 QR코드를 발급받아서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출입 가능하다. 어디냐? 이거 노래방, 도서관, 뭐 영화관 등등 뭐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는다. 스마트폰에다가. 그리고 시설 관리자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QR코드하고 개인정보 간 매칭이 이루어진다. QR코드를 인식하는 그 순간, 네, 어떤 그 QR코드를 발급받은 QR코드의 소유자가 누구다 하는 그 개인정보가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칭이라는 말은 연결이다라는 말이라고 우리말로 연결이죠. 네, 연결. 그래서 개인정보가 확인 가능하다. 뭐 개인정보를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QR코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 네, QR코드만 읽어드리면 개인정보가 확인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아주 복잡하게 뭐 표현을 해놨는데, 네, 알고 보면, 네, 개인정보를 QR코드로 발급받아서 보여주고, 또 그 시설 관리자는 QR코드를 읽어드리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쨌든, 핵심은 QR코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한다. 그것이 전자출입명부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로페이라는 거요. 제로페이. 이것도, 제로페이도, 제로페이라는 것도 QR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뭐라고, 얘네들이 제로페이를 정의한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소비자가 매장 QR코드를 인식하여 결제하면, 네, 소비자가 매장 QR코드를 인식한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휴대폰에는 매장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소비자의 휴대폰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장 QR코드를 인식하고 그 인식하는 순간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돈이 넘어간다. 이체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체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뭐 입력을 하겠죠. 얼마냐? 네. 이체하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따로 입력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어쨌든, 네, 결제를 할 때, 그러니까 금융정보를 QR코드를 읽어드리는 그 매장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매장 정보와
또 이 QR코드를 인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정보가 금융 결제를 하게 되는 제로페이 운영 서버로 전달이 되고 그 운영 서버에서 네, 서로 간에 소비자와 판매자의 간에 정보를 매칭을 해서 네, 돈이 오고 가게 만든다.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네, 핵심은 QR코드를 읽는 순간 개인의 금융정보, 그 다음에 그 가맹점의 금융정보가 그 제로페이 운영 서버에서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QR코드를 인식하는 순간. 그러니까 가맹점들은 그 QR코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이 제로페이 운영하는 그 사업자에게 그 가맹점의 정보를 주겠죠. 네, 가맹점의 정보를 미리 제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사업자는 가맹점들의 명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명부 안에는 가맹점들의 기본 정보가 있겠죠. 뭐 사업자 번호, 또 뭐 계좌 번호, 또 사업주의 성명, 전화번호 이런 기본 정보를 제로페이 사업주가 서버로 관리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가맹점주들의 명부죠. 가맹점 명부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누군가가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소비자와 가맹점의 정보를 두 개를 매칭을 시켜서 네, 물품 금액을 이동시켜 주는 거죠. 자, 아무튼 QR코드를 읽게 되면 그 정보를 입력한다는 겁니다. 서버가. 자, 이것이 제로페이고요.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전 투표에서도 또 QR코드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사실은 우리는 뭐 관심이 이거죠. 네. 자, 그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와 뭐 그 다음에 사업주의 정보를 서로 매칭한다. 네. 아주 쉬운 방법이다. 네. 장점이 있다. 그거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그 손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매칭하는 그 방식, QR코드를 스캔해서 사용하는 그 방식이 이게 선거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편한 거냐 이거죠. 편한 거냐. 네. 장점만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는 좀 다르죠. 선거에서는 좀 다릅니다. 자, 이거 뭐 이미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 시흥시 고물상에서 투표지 한 장이 나왔는데 원래는 어떤 투표지가 있다. 누구 건지 몰라야죠. 사실은 누구 건지 몰라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 이 투표용지 시흥시에서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출력된 거냐? 그 출력된 것을 알아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네, 어디에서 출력됐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될 때 이게 찢어진 그 어떤 사연까지도 다 알려졌어요. 네, 어떤 사람이 투표지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 뭐 프린터에 잼이 발생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찢었고 뭐 하여튼 그 모든 과정이 다 나왔어요. 네. 원래는 이 QR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기표가 되기 때문에 이 기표를 누구한테 했는지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QR코드를 딱 읽는 순간 네. 자, 이미 다른 생활 속에 무슨 자전거를 대여하거나 킥보드를 대여하거나 전자출입 명부를 만들 때 보면 네, QR코드만 읽어드리게 되면 그 고객 명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게 되면 그 고객 명부와 이 QR코드를 매칭시켜서 네, 자전거를 빌려주고 네, 또 금융 계좌 간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사전투표제의 QR코드를 딱 읽어드리는 순간 선거인 명부와 매칭이 된다고 한다면 네, 선거인이 절대 매칭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선거인 명부와 이 QR코드가 매칭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QR코드를 읽어드리는 순간 이 QR코드를 발급했던 서버가 선거인 명부와 매칭되어 있다고 하면 그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별, 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가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가 있죠. 네, 주민등록번호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그 선거인 명부와 이 QR코드가 매칭이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선관위는 매칭이 안 됩니다라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매칭 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동안 국민들에게 했던 말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근데 이게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무시무시한 문제라는 게 뭐다라는 걸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무시무시한 문제라는 게 뭐냐 이거죠. 네, 선거란 선거를 네, 이 정보를 관리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무시무시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부정을 저지르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네, 파악도 되고 네, 선거인들의 현황도 파악되고 네, 심하게는 뭐 네, 선거 조작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렇게 그런 조작을 통해서 부정을 통해서 만약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이제 선거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 개개인들로서는 뭐 속수무책이 되죠.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어떤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진 권력이라고 하도 그 부정선거의 권력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고 법원을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면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처벌도 마음대로 하고 기소도 마음대로 하고 또 그 경찰 권력, 검찰 권력 임명도 마음대로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그 권력들에게 대항할 수가 있을까요? 네, 얻어 터지게 되겠죠. 네, 얻어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무시무시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활 속의 QR코드가 네, 투표용지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온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네,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